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약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고윤석 약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550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우리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약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요즘 어린이집이나 또 그 유치원 보내는 보인도사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질병관리청 발표에서 그 수족구 환자가 한 달 만에 한 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고 네. 또 대처해야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수족구병. 네네. 와, 환자가 한 달 만에 5배가 늘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네네. 전염성이 굉장히 큰가 맞아요. 봐요. 네, 네, 큽니다.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네. 일단 별명이 수족구란 말이죠. 네네.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한자로 수족구 하면은 손하고 그다음에 발하고 입안. 네. 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물집이나 발진, 궤양이 생기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이러스 종류는 콕사키 바이러스, 또 엔테로 바이러스라 해서 장에 주로 많이 이제 장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한테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염성이 또 강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전염 그 4급 감염병으로 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등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아이들에게 또 옮길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도 또 조카가 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걱정부터 돼요. 네. 언니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초기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좀 맞아요. 헷갈리기도 한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아채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뭐 이렇게 쭉 처지거나 막 이런 게 막 열도 좀 많이 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좀 지나면 입안이나 혓바닥 같은 물집 같은 게 생긴 거죠. 손에도 좀 물집 같은 게 생기고. 네. 그럴 때 반드시 빨리 좀 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수족구니까 수족구, 입과 또 손에도 물집이 생긴다. 네, 발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감기랑 다르니까요. 네네.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수족구병이 한 번 걸리면은 면역이 좀 생겨서 다시 안 걸리진 않나요? 감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바이러스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제가 지명을 해서 2개를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감기처럼 또 매번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올해 걸린 바이러스랑 네네. 작년에 걸린 것과 다를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네네. 해주신 거군요. 네. 자, 이게 치료약은 있는 걸까요? 없습니다. 치료약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전용 백신이나 수족구 전용 그 치료제 같은 건 없는데요. 네. 증상 완화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있어요. 면역력을 돋워주는 그 좋은 약들, 또 그다음에 증상 가라앉혀주는 약들이 아주 잘 있거든요. 네. 네네. 기본적으로 면역이 약해서 또 생기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네네.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약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약이 대표적일까요? 대표적인 약 중에 이제 처방해서 나오는 그 이노시플렉스라는 성분의 그 프리노땡이라는 시럽이나 그 알약이 있고요. 네. 이 약은 우리 그 몸의 면역 세포를 강력하게 깨우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수족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면역 증진 항 바이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면역 증진 항바이러스제. 그렇죠. 네. 이 약을 먹게 되면 이제 그 지속 시간이 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줄여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와 싸워준다는 네네. 프리노땡. 네, 맞습니다.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네네. 우리 아이들이 근데 네네. 입안이 좀 헐거나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아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도 안 마시려고 할 것 같은데 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입에 헐어 침도 잘 못 삼키게 되거든요. 네. 애기들 같은 경우가 구원 투수로 쓸 수 있는 게 그 벤지다민이라는 성분이에요. 우리 그 어른들은 가글 할 때 주로 많이 쓰거나 그러는데 네. 탄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소염 진통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가글만 해도 통증 완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치과 치료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벤지다민이라고 네, 하는 벤지다민. 성분이 들어간. 네네.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은 가글 하고 뱉는 어렵죠. 걸 또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삼켰을 때 혹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특별하게 치과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없고요. 또 이게 각을 잘 못하니까 네.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와요. 아.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와서 이게 뾰족 이게 들면은 관처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네네.
그 증송 부위에 이제 어른들이 뿌려주게 되면은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훨씬 더 그 아픔을 덜 느끼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딱 그 부분에 이렇게 그렇죠, 뿌려주는 그렇죠. 게 네네. 필요하겠고요. 네. 뭐 아이에게 이렇게 음식 먹이기 전에 이렇게 호다닥 먹이고서 음식을 먹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뿌리고서는 먹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찬 뿌리고 음식 나서. 같은 거.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찬 성분이 그러면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보통 이제 아기들한테 아이스크림 잘 안 먹이잖아요. 수족구에는 네. 아이스크림이 필수다. 아, 그래요. 네, 찬 음식, 죽도 이제 차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좀 먹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왜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시잖아요. 그렇죠.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통증, 콕콕 찌르는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건 정말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신맛이 나는 과일 주스는 그렇죠. 삼가를 해주셔야겠고 죽도 좀 식혀서 그렇죠, 네, 그렇죠. 차갑게 해서 네네. 줘야겠습니다. 뭐 입은 그렇고요. 네네. 손과 발에 생긴 물집은 아이들이 네네. 막 가려워가지고 그렇죠, 긁기도 할 그렇죠. 것 같고 네네네. 연고를 발라주면 좀 괜찮을지 아니면 이렇게 물집이 잡혀 있는 거니까 네네. 이걸 또 터트려줘야 되는 건 아닐지 절대 안 된다. 이 물집 속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있거든요. 네. 터트리는 순간 주변으로 번지기도 하고 감염의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그 살색으로 된 그 칼라민 로션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렵지 말라고 먹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처방 받거나 가까운 약국 가시면 시럽 종류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전에 네. 절대 안 된다고. 그렇죠. 절대 안 된다. 터트리면 안 됩니다. 물집 터트리는 건 절대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또 드물지만 수족구병이 좀 심해지면 위험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신호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입안 구강에 생기니까 뇌하고도 가깝잖아요. 뇌수막염, 뇌암 같은 합병증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또 많이 토하거나 또 자다가 경기하는 경우 있죠. 네네. 또 뭐 일어났는데 걸음걸이 휘청휘청한다거나 뭐 소변을 계속 안 보는데 탈수 증상 같은 거 있거나 이럴 때는 좀 큰 병원 응급실 바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소변을 보지 않는데도 그렇죠, 탈수 그렇죠. 증상이 나타난다. 네네. 네, 지체 없이 큰 네네. 병원 달려가셔야겠습니다. 자, 이 수족구병 생기고 나서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지 네네.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언제쯤부터 다시 갈 수 있는 걸까요? 한 14일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잠복기가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되면서부터는 이제 보통 열도 나고 증상들이 막 이때 가장 그 감염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등원을 중단하는 게 좋고요. 물론 네네. 판단은 이제 소아과나 가셔서 이제 판정을 받고선 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딱지가 지거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낫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나았냐 보통 딱지가 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감염성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아까 좀 잠시 우리 아나운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 대변을 통해서 한 달 이상도 나오게 되니까요. 그 보통 소아과 의사분들한테 네. 확인서 같은 거 다 나았다 이런 거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한 달까지도 네. 또 길게 보셔야 되는 네네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가장 큰 거는 한 2주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잠복기를 빼면 한 일주일하고 되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지하는 거는. 네. 네. 의사 선생님께 전염력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확인서 꼭 받아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네네. 네. 또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 손 씻기를 네네네. 강조를 또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우리가 사실 뭐 화장실에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코올 손소독제 이런 네네. 거로도 괜찮을까요? 이게 화학적으로 죽이는 건데 얘는 강해요. 네네. 그래서 안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거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물로 한 30분 정도 씻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건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흐르는 물에 그렇죠, 흐르는 물에. 비누나 네네. 세정제를 사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30초 이상은 꼭 씻어주셔야겠다. 네, 좀 오래 좀 쓰셔야 30초 잴 수는 없으니까. 그렇군요. 네네. 네. 오랫동안 좀 써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유행할 때는 손소독제보다는 이제 그렇죠. 절대 만지지 않은 상태로 네네네. 달려가서 화장실에 네네. 가서 손을 씻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간호를 하다가 우리 어른들도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심지어 또 어른이 걸리면 더 아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떡하죠? 수두 같은 경우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른이 더 아프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장 바이러스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변 같은 거 치우다가 어머니 같은 경우 걸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아기가 아프니까 잠 못 자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보통 통증이 아주 심하니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손은
평소보다는 좀 오래 씻어야 된다.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또 우리 아이의 대변을 통해서 네네.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주는 엄마는 그렇죠. 이거 참 어떡하죠? 이거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아나운서님은 아직 괜찮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엄마가 공감이 되시면 되는 거죠. 공감 그렇죠. 되시고. 예. 네네. 이게 또 막 손발에 못을 박은 것처럼 아프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 간호하실 때 부모님들도 꼭 손 씻기를 네, 조심하셔야 되고. 생활을 네. 해주셔야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족구병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경남의 부모님들께 네네. 한마디 좀 부탁드린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주 정도 지나면은 낫게 되니까요. 바이러스 질환은 대부분 다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감기처럼. 네. 그런데 이제 감염이 좀 심해지는 일주일이 가장 증상이 잠복기를 지나서 그때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때 이제 소아과 같은 데 가시면 처방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네. 예, 프리노 땡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탄땡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네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일주일 안에 나니까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시고요. 손발 씻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올바른 약 사용, 또 위생 습관 그렇죠.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약에 대한 궁금증 살펴볼게요. 자, 먼저 3283님. 수두 이야기도 같이 꺼내주셨어요. 네네. 수두랑 수족구랑 구분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증상 자체가 아까 수족구는 그 부위에 나타나는 거고요. 수두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쪽에 보통 나타나고 피부에도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증상 자체는 좀 다릅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특정 고열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수두 같은 경우는. 수족구보다 수두가 더. 네네네. 그렇군요. 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1226님, 우리 아이 키우면서 수족구가 정말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라고 공감 어린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6538님께서는 이 구내염이나 또 수족구 걸렸을 때 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늘 주셨는데.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B군 같은 거 중요하고 B군 제제. 근데 너무 어리면은 뭐 먹일 수 그러니까 아연 제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요새 약국에서는 소화용 아미노산 시럽 같은 게 있거든요. 단백질. 예, 그런 거 보충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효소 같은 거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잘 활용하시는 거, 찬 음식. 어차피 입 안에 많이 헐게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아이스크림을 추천하는 경우는 또 드물죠. 네, 거의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찬 건 안 좋으니까. 네, 또 수족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네.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공호님께서 회사 동생이 당뇨병이 있는데 유독 몸살 감기가 자주 걸립니다. 이게 당뇨병과 몸살 감기의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라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좀 면역력의 문제인 걸까요? 그렇죠.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은요, 비타민 B군 제제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활성화를 그렇군요. 위해서. 네, 몸살이 오는 거는 근육통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니까요. 비타민 B군 꼭 드시길 권장해드리고, 당이 있다라는 건 혈액이 끈적끈적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물을 좀 항상 늘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타민 B군. 오늘 좀 강조하는 부분이 비타민 B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지금처럼 거. 이렇게 바이러스 질환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계절이 이제 바뀌는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상시엔 안 드시더라도 가까운 약국 가셔서 활성 비타민 같은 거 꼭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특히 더 섭취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지금까지 고윤석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